자, 다섯 번째 프린트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는데 어떤 범위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의 값을 가지는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를 말하는 거야. 어떤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x의 값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바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키 같은 거 있겠죠. 키, 몸무게. 키라고 하는 거는 170, 171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70, 170.01, 170.02, 170.003 뭐 이런 모든 값들을 다 취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무게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의미에서. 온도도 23도, 24도가 아니고 23.001도, 002도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의 값을 취할 수 있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를 갖다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로 한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실수의 값을 많이 이렇게 모든 실수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표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지겠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래프로.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 범위 x의 범위가 나오고 이 범위에 속하는 임의 실수의 값을 가질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이산 확률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함수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죠. 근데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당연하죠. 얘는 확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x축 위에 그려지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네들의 y좌표가 확률 값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x축 위에 그려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범위의 넓이는 1이다. 무슨 말이야?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범위가 지금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 하나하나의 확률을 의미하는데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한마디로 이거의 넓이를 구한다. 이 선을 다 더하면 면이 되잖아. 그지? 이 선을 다 더하면 면이 되기 때문에 이 면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확률의 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넓이가 바로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모든 확률을 더하면 1이 된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이 넓이가 1이 된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적분으로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곡선의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는 어떤 것만 나와? 이런 직선만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직선 밑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보다 1이다. 이런 것들을 구할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은 넓이가 사다리꼴의 넓이잖아. 사다리꼴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우리한테는 직선으로만 주어질 거다. 직선으로만. 이해 가십니까? 자, 전체 넓이는 1이다 라는 거 기억해 놓고 문제에서 또 뭐라 했냐면 A부터 B까지의 확률 뭐였어?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A부터 B까지 확률을 다 더하면 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상에서 A부터 B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A부터 B까지에 해당되는 확률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죠. 넓이. 그리고 한 점에 대해서는 확률값은 0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한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x가 키라고 해볼게. 키가 171 확률. 키가 171 확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170인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 선생님 저 170인데요. 아니 너는 170이 아니야. 170.000000001이야. 정확히 재보면. 그래서 170인 애들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 점에 대해서는 확률이 0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한 점에 대한 확률을 구하지 않는다. 0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볼게. 얘랑 같아. 뭐가 지금 달라요?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죠? 범위는 똑같은데 A부터 B까지 범위는 똑같은데 등호가 없어. 여기는 여기에 등호가 없어. 여기는 둘 다 등호가 없어.
그런 게 한 점에 대한 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다는 거야. 그죠? 등호가 하나 정도는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한 점에 대한 확률이 0이니까 그 하나는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이 확률값은 같더라 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fx는 뭐라고 나왔냐? kx, fx가 kx 0부터 3까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 그래프. 자, 이렇게 하고 k는 양수일 거야. 왜냐하면 kx가 0,0을 지난 직선이 데크인데 k가 양수여야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x축 위에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야지 x축 위에 그려지는 거야. x축 위에 그려져야 돼. 왜냐하면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이 범위 안에서. 0하고 3 사이에서. 0하고 3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혹시 k값이 음수지 않냐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면 자, 0부터 3 사이에서 밑에 그려져 버리잖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확률의 값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됩니까? 자,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체 넓이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 항상 확률의 합은 1이다. 이용해야죠. 밑변의 길이는 3. 높이는 자, 이게 y는 kx라는 직선이었잖아. 높이는 3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나오죠. 3k죠.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3k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3k가 되는 거야. 3k. 그죠? 그래서 3k 곱하기 아랫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와버리잖아. 해볼까? 아랫변 곱하기 자,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넓이 1이 나와야 된다. 전체 넓이. 그래서 2분의 9 k는 1이고 k 값은 9분의 2가 된다. 이렇게 k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또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 k 값이 9분의 2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9분의 2 x로 바꿔버릴게요. 됐죠?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1부터 2까지의 확률.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자,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여가 1이고 여가 2잖아.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넓이. 맞지? 이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되고, 또는 이 부분의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도 되고. 자, 두 번째 방법을 할까요? 아랫변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자, 2를 직선에다 넣어봐야겠죠. 9분의 2k에다 넣으면 9분의 4. 여기가 9분의 4가 되겠네. 그지? 여기는 2를 갖다 넣으면 되겠지. 2를 이 직선에다 넣으면 9분의 2. 여기가 바로 9분의 2가 되겠네. 그지? 그럼 9분의 4 더하기 9분의 2. 자, 9분의 4 더하기 9분의 2. 아랫변 더하기 윗변. 자, 이게 아랫변, 이게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 얼마야? 2에서 1 빼니까 1. 높이가 1. 곱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9분의 6. 이게 9분의 6이죠. 곱하기 1은 하나만 하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바로 9분의 3이 바로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뭐의 넓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됩니까? 이 부분의 넓이. 자, 그래서 답은 뭐다? 9분의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좀 약간 계산이 있긴 한데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자, 요거 그래프 그려봐야지. 0하고 2 사이에서 그래프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0하고 2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x에다 0 넣으면 y가 k 나와. 0,k를 지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니? 이거 절대 안 되지. 왜 안 돼? 왜냐하면 0하고 2 사이에서 x축 위에 그려져야 되잖아.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려지면 안 돼.
이렇게는 그려질 수도 있지만 확실히 몰라.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0부터 2까지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야. 해봅시다. 그럼 자, y는 식이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겠네. 자, 여기 길이는 k, 여기 길이는 2를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그쵸?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아랫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k 더하기 윗변 k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 자, 사라지고 남는 건 2k 마이너스 3분의 2가 남는데 그 넓이 전체 넓이가 1이 되더라. 2k는 3분의 5 k는 6분의 5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고 여기 6분의 5가 되겠네. 이렇게. 자,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거 뭐야? 1부터 2까지의 넓이. 자, 1 2 이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네. 그렇지? 그럼 여기 방금 이거 뭐였어? 높이가 이거잖아. k값 6분의 5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니까 6분의 1이네. 그치? 6분의 1. 자, 이 값이 6분의 1이고 이 값은 x에다 1 넣으면 돼.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6분의 5. 자,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2 더하기 6분의 5 6분의 3 암산을 해야죠 사실.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넓이 나오겠죠. 그죠? 아랫변 6분의 1 더하기 윗변 6분의 3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해버리면 6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6분의 2. 답은 6분의 2죠. 그래서 6분의 2는 약분하면 3분의 1. 넓이가 3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거죠.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 사다리꼴의 넓이 구했는데 여러분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해도 좋습니다. 자, 이건 삼각형의 넓이를 해볼 건데 자,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정의 돼. 그럼 여기 전체 넓이는 1이겠다 라는 생각 먼저 하셔야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과 b부터 2까지의 확률이 같다. 이건 일단 나중에 써먹을 것 같아. a를 먼저 구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해봅시다. 자, a를 먼저 구해보자. a는 밑변이 얼마야? 3. 높이는 a. 여기서부터까지 a잖아. a. 그렇지? 3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1. 삼각형의 넓이가 1이더라. 자, 2분의 3a는 1. a는 3분의 2. 이렇게 해서 a의 값이 나왔지. a는 3분의 2. 자,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때 확률하고 b부터 2까지 확률. b는 어딘지 몰라. b부터 2까지 확률. 이때 확률이 서로 같다는 거지. 넓이를 구해봐야겠네. 그러면 이 두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지금. 이 넓이 밑변 1 곱하기 높이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3분의 1이 바로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넓이도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이 넓이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닮음을 이용하면 편해요. 닮음. 무슨 말이냐? 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작은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야. 닮음비를 봐야 돼. 3분의 2 대 여기 길이가 3분의 2잖아. 여기가 2. 그러니까 닮음비가 3분의 2 대 2.
이게 이 높이와 밑변이 3분의 2 대 2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대 2겠지. 자, 3분의 2 대 2는 뭐야? 왼쪽 오른쪽에다가 3을 곱해봐. 2 대 6이 돼. 2 대 6은 2로 나눠봐. 1 대 3이 돼. 1 대 3이야. 1 대 3이야. 그럼 얘도 1 대 3이 되겠지. 얘도 1 대 3이 된다는 거지. 1 대 3. 닮음이니까. 됩니까? 자, 그래서 이 값이 1이고 이 값이 3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K이고 여기가 3K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편하죠. 그러면 넓이 구해볼까요? 이 넓이가 3분의 1이라 했기 때문에 자, 밑변 3K 곱하기 높이 K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바로 3분의 1이 되더라.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3K 제곱은 3분의 1이 되고 K 제곱은 3분의 3이 넘어가니까 9분의 2 이렇게 되죠. K는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K가 3분의 루트 2. K가 3분의 루트 2면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2가 되겠죠. 3분의 루트 2. 이게 3분의 루트 2니까 넣으면 루트 2. 루트 2. 그러면은 이 값이 루트 2라는 거 아니죠. 그럼 이 B는 뭡니까? 2에서 루트 2를 빼면 되니까 2 빼기 루트 2죠. B의 값이. 아주 편하게 구했죠. B의 값은 2 빼기 루트 2. A의 값은 아까 구했죠. A의 값 3분의 2. 3분의 2.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3분의 8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만. 자. 힘들어. 에어컨 좀 껐어. 추워가지고. 목 아파서. 물 좀 마시고. 자, 됐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연속 확률 변수 배우고 있어요. 자, 연속 확률 변수 배우고 있는데 이산확률 변수를 여러분이 원래 배웠죠, 처음에.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에서 또 배웠던 게 뭐냐면 이항 분포를 배웠어요. 이항 분포. 이산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분포야. 많은 분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항 분포를 배운 거야. 지금은 연속 확률 변수 배우고 있어.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분포를 배울 거야. 그 대표적인 분포가 뭐냐면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여기 나와 있죠. 정규 분포라. 정규 분포는 보통의 분포다. 정상적인 분포다. 또는 뭐 일반적인 분포. 그래서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 해가지고 정규 분포. 그래서 이 normal에 n을 따와가지고 여기다 n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다 n.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배울 게 정규 분포다. 정규 분포다. 정규 분포는 중요한 게 평균하고 분산을 중요해. 정규 분포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주로 뭐 있어? 키, 몸무게 이런 거는 정규 분포야. 왜냐? 키 같은 경우 재보면 평균이 175다라고 하면 이 175의 대부분이 모여 있어. 제일 높지? 확률이 제일 높다는 말이야. 많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모여 있어. 175를 멀어질수록 더 적어져. 이렇게 더 내려가지 밑으로. 정규 분포야. 이런 것들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야. 고등학교 수학 수능 점수의 평균이 50점이라고 한다면 50점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어. 50점이 평균 쪽에 많이 모여 있어. 그리고 더 90점 넘은 애들은 조금밖에 없겠지. 10점보다 더 덜 나온 애도 조금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정규 분포는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분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규 분포에서 이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 fx인데 이 함수의 식은 아주 복잡한데 그렇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식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다. 종 이런 종이지. 종이 딱 있어갖고 띵 하면 이게 뜰 울리잖아. 그지? 종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x는 m에 대하여 됐지. m이 뭐냐면 평균이지. 이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그려졌다 이 말이야. 똑같이. 아예 똑같아. 이게 정규분포의 특징이야. 그리고 정근선은 x축이다. 정근선이 x축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얘네가 그래프를 그리면 평균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닿진 않아. 닿진 않아요. 절대 닿진 않는데 가까워지기만 한다. 지금 여기 보면 닿진 않는데 가까워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x는 m에서 최대값 fx는 x는 m에서 봐봐. 평균일 때 제일 많이 몰려있다 이 말이야. 제일 많이 몰려있다. 평균일 때 제일 많이 몰려있지. 그렇지.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평균이 이렇게. 만약에 m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 값에 모양이 몰려있잖아 이거는. 그치? 평균이 여긴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그치? 평균 쪽에 다 몰려있다 이 말이지. 곡선은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 축과의 거리는 시그마이다. 이제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위로 볼록이고 여기서부터는 이건 아래로 볼록이야. 이 부분은 위로 볼록이고 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이 점이 있거든. 이 점이 시그마가 시그마일 때 이 점의 값이 시그마일 때 대칭 축과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시그마일 때 표준 편차일 때 이게 바로 이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다 이건데 이런 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그렇지? 모든 확률을 더하면 1이라 했잖아. 그렇지?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가 무조건 1이 된다는 거야.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이거야 이거 지금 이 상황이야. m의 값이 일정해. 봐봐. 곡선이 3개가 있어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셋 다 평균이 똑같아. 그지? 셋 다 평균이 똑같아. 평균이 똑같은데 자,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져. 자,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봐봐. 시그마가 크다는 말은 뭐야? 표준 편차가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뭐야?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분산이 크다 이 말이지. 분산이 크다는 말은 뭐야?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평균 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평균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분포돼 있다 이 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 말이지. 봐봐. 실제로 보면 평균 쪽에는 적게 있고 평균으로 갈수록 더 위에 있잖아. 다른 것보다 위에 있지. 더 위에 있잖아. 그렇지? 한마디로 얘가 바로 분산이 여기서 제일 크겠죠. 표준 편차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으로 표준 편차 큰 놈은 이 빨간 놈이죠. 빨간 놈. 평균 쪽에 또 덜 모여 있지. 평균 쪽에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게 표준 편차가 제일 작다. 분산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은 이 평균값하고 분산에 따라서 그래프가 정해지는 거야. 평균에 따라서 이 축이 달라지는 거고 이 분산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져. 그래프 개형이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냐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분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건 어때? 얘네들은 평균이 다 달라. 그렇지? 평균 다 달라. 하나는 0, 하나는 1, 하나는 4가 평균이야. 근데 그래프 개형이 아예 똑같이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는 거는 분산이 똑같다는 말이야. 분산. 얘네들의 분산이 다 똑같네. 그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적어져 있고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거 봐봐. 어때? 얘네들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각각 비교해보라 이 말이거든. 자, A의 평균은 이 값이고 B의 평균은 이 값이야. C의 평균은 이 값이야. 여기가 MC고 여기가 MA 여기가 MB야. 그럼 M하고 B, MA와 B의 평균은 같지? C의 평균은 당연히 크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A하고 B의 평균은 같고 C의 평균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더 크다. 이렇게. 됩니까? 얘랑 두 개 같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 자, 표준편차 어때?
A하고 C는 그래프 개형이 완전히 똑같잖아. 그래프 개형이 똑같기 때문에 A하고 C의 표준 편차는 서로 같죠. 그죠? A하고 C의 표준 편차는 같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B의 표준 편차는 어때? A는 평균에 더 몰려있고 B는 평균에 덜 모여있고 심지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에 있지. A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렇지? 더 멀리 자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다 이 말이야. 이게 평균에서 먼 애들이 더 많아. 그 말은 분산이 크다 이 말이지.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B의 표준 편차는 얘네들보다 크다. 이해갑니까?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x, y는 정규분포. 얘는 얘를 따르고 y는 얘를 따른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자, 각각이 fx, gx야. x는 f, y는 g야. 근데 여기 봤더니 어떤 점이 있어? 평균은 달라. 3하고 7. 뭐가 같아? 분산이 같아. 아,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 그러면 평균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평균이 7이야. 근데 그래프 개형이 완전 똑같대, 얘들아. 그래프 개형이 똑같으니까 봐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이야.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뭐야? 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져. 얘랑 똑같아. 자, 봐봐. 이걸 어떻게 그려줄까? 이거랑 똑같아, 이거. 똑같이 그려져. 완전 똑같아, 둘이. 그럼 잘 생각해봐. 이 만나는 점이, 봐봐. 아이, 미안. 이 만나는 점이, 당연히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잖아. 그럼 여기로부터까지가 길이가 얼마냐면 4잖아. 그럼 당연히 가운데서 만나지 않겠냐? 왜냐면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으니까. 그러지 않냐? 똑같고 똑같으니까 가운데서 만나지 당연히. y 똑같은 거니까 얘네 둘이가. 얘를 중심으로 이 부분이랑 똑같을 거고 이 부분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가운데 값이 뭐냐면 5잖아. 5. 3하고 7의 중심 5. 그러니까 이 값이 5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갑니까?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5야 여기가. 그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생각해봐. 여기서 이만큼이 차이가 얼마야? 2. 여기서 이만큼 차이 2죠. 그럼 여기서 또 이만큼 더 차이가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여기 1이. 이해 갑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뭔 내용? 자, 여기 길이가 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 그럼 이 값이 뭐야? 1. 그죠? 그럼 이 값도 뭐야? 9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뭐라 했어? F1의 값이 뭐냐면 이게 봐봐. 자, 다시 F랑 G인데 이게 F였어. 이게 G고. 왜냐면 F의 평균은 3이고 G의 평균은 7이라 했으니까. 맞지? 그럼 F1은 뭐야? F1은 뭐냐면 F에다가 1이라고 하는 놈을 넣는 거. 이게 F1이야. 이 값이 F1이라고. 한마디로 이게 F1이야. 이거의 Y, 이 좌표가 F1이라고. 이게 F1. 이게 F1이에요. 근데 이 F2라고 뭐랑 같은 거? GX랑 같아야 돼. 자, F1이 뭐였어? 검정 걸로 표현할게요. 이게 F1이었어. 이게 F1이라고. 이게. 근데 이 F2라고 이 GX가 만나는 점을 말하는 거야. 이 점. 그 점의 X좌표. 서로 다른 모든 실근. X좌표가 실근이야. 실근. X좌표가. 그러면 얘랑 만나는 점의 실근. X좌표 이거. 5랑 9가 되겠지. 이게 바로 5랑 9가 실근이 되는 거야. 실근의 곱을 구해라. 그럼 5, 9, 45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